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꿀TV의 이걸록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내일이면 종료. 2만여 채 분양 불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라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작년에 이제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유예기간을 내일까지로 줬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신청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받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그거죠. 그 유예기간이 내일 종료되면요, 누군가가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받아야 돼요. 현재 지금 분양가를 측정을 할 때 HUG에서 고가 분양에 대한 부분들을 통제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지금 옆에가 5천인데 이거 너무 비싸, 고분양가니까 요거 4천으로 낮춰, 거기 시세에 비해서 조금 더 낮게 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분양가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HUG에서 고분양가 관리하는 것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버리면은 이제부터는 거기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들은 HUG에서 고가 분양의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더 가격들을 낮춰가지고 아파트들을 올려보낼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내려갈 건데, 문제는 이거를 일반 분양으로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합 입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한 사람도 있지만, 일단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논란들이 더 많이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게 분상제 첫 적용자가 누가 되는지가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일단 분양가 상한제로 2만여 채가 분양이 불발이 됐다라는 건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니까 이거를 내가 첫 바다로 맞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다른 사람이 한번 얻어맞는 걸 보고 얼만큼 분양가가 내려갈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한 마루타가 되기 싫은 거예요. 물량이 이미 나와야 되는데, 보통 지금 나와야 되는 게 여기서 보시면은 한 34,000채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분양을 마친 상대는 16,000채 가량밖에 안 되고 아직 2만 채 정도는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유지를 하면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눌려져 있다가 이게 나중에 스프링처럼 팡 튀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로또로 가는 건데, 정부에서도 예전에도 이 분상제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그런 가격의 급격한 현상들이, 상승하는 현상들이 일어났었는데, 이것 또한 거래에 대한 부분을 막을 뿐만 아니라 가격을 눌려가지고 갑자기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지의 정책이라고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전부 다 후분양으로 돌린다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이런 그 제재 때문에 나와야 될 공급들이 바로 나오지 않고 적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서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정책들은 지금 없다라는 거죠. 임대차 3법 윤곽 나왔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오늘 그 법사위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들,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국회에 이제 곧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8월에 통과시키거나 이게 8월에 안 되면 적어도 9월에 정기 국회까지는 통과를 시킬 것 같아요. 임대차 3법을. 임대차 3법은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해서 잘 아시죠? 근데 주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확정된 게 아니라 안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대로 될 가능성은 한 90% 돼요. 첫 번째는 2+2예요. 2+2. 2+2+2+6이 되느냐, 아니면은 뭐 이거를 무한으로 하느냐 했는데, 가닥이 계략적으로 나온 거는 2+2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소급이 안 되길 바랐는데 기존 세입자들도 소급 적용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게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임차를 맞춰야 되는 물건이 있었어요. 근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공급 물량 때문에 전셋값이 한 1억 2천, 1억 4천 정도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빠져가지고 좀 공실로 한 3개월을 놔뒀어요. 3개월 하면서 뭐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돈이 뭐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런 건 아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대출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단기로 중도 상환 수수료 굉장히 저렴한 땡땡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이용해가지고 필요한 현금들을 메꿨어요. 문제는 그때 조금 가격들을 리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맞춰가지고 했는데,
고생을 한 거죠, 그 시기에. 근데 그 시기에 좀 혹한기였죠. 그 혹한기에 임대인 임차를 맞췄던 사람들이 이번에 그대로 임대차 3법에 또 이제 2년이니까는 적용을 받는 시기가 된 거예요. 거의 2년이면 내년 초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가격들을 못 올리는 상황들이 소급 적용에서 받아들여지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가격을 거의 한 1억 7천 정도? 7천 정도를 조금 덜 주고 이제 임대를 맞추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웃겨요. 임차인들이 서로 옆집에 살면서 한 명은 5억인데 한 명은 7억짜리 전세를 하는 이상한 이제 시장 되는 거예요. 단, 법 시행 이전 기존 계약에 대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세 만료 6에서 2개월 기간 동안 계약 해지 통보하면 소급 적용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런 2+2뿐만 아니라 기존 세입자에 소급 적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대료를 우리가 5% 정도만 올릴 수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자체가 5%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안을 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지금 서울의 송파구에 살고 있어요. 송파구가 가격들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안 되겠어. 얘는 지자체의 권한으로 3%를 해. 강남은 더 오르네? 2%를 해. 어떤 건 1%를 해. 5%를 해. 이거를 지자체 권한으로 맡기는 거예요. 원래 법의 구조가 법이 있고 그 법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훈령하고 시행 규칙이 있고 그 아래 이제 권한 위임을 하는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조례의 격인 거예요. 5% 내에서 지자체에서 재량껏 1%, 뭐 0%에도 된다. 0에서 5% 사이에서 네 마음대로 그 올리는 범위를 정해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전세를 5억 주고 했는데 1%면 500밖에 못 올리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특이사항이고, 주인 세대가 전세 준 집으로 들어가길 원할 경우 2년 전세 만료 후 계약갱신 미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종료는 임대인의 확정된 권리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건 5% 내에서 지자체 자금 권한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 있었던 기존 세입자들 옛날에는 싸게 했는데 지금 비싸게 하는 거, 그 두 개가 이제 소급 적용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됐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그 중요한 건요, 적용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잖아요. 이건 이제 다 알죠. 89년도에도 1년에서 2년으로 올릴 때 그렇게 됐고, 지금은 뭐 2년에서 4년으로 올리니까는 거의 전세가가 56주, 7주 때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이제 시행되기 전까지는 더 겁나게 폭등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임대차 3법이 이제 적용이 되기 전이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겠지. 그게 아니에요. 멈추진 않고 이제 새로운 분쟁들이 일어나요. 어떤 게 일어나냐면, 임대차 3법이 적용된 직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은 지역의 똑같은 아파트의 옆집의 전세가 7억인데 나는 9억이야. 이런 이상한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가 7억인 사람이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9억인 사람은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 3법이 계속 적용돼서 진행되면은 이제 이런 거를 할 거예요. 높은 가격으로 임대를 얻은 사람은 다른 전세로 갈아타려고 할 거예요. 싼 걸로. 이미 이제 임대차 3법에 소급 적용 받아서 싸게 나온 임대 가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로 갈아타려고 하는데, 반대급부적으로 낮은 보증금을 유지한 세입자는 싼 전세를 그냥 버티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버텨야죠. 왜냐면 이거 4년 버티면은 뭐 5%, 뭐 작게는 뭐 1%, 2%, 3%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끝까지 버텨야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싼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전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계속 불안해질 걸로 예상이 되니까 이걸 계속 버티려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전세자 간에도 수급 불균형과 편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미 비싼 데로 들어와가지고 싼 데로 가는 자, 아니면은 싼 데에서 버티는 사람, 요렇게 편이 갈리고, 전세에 대해서도 싼 거는 이제 안 나올 거예요, 4년 동안. 왜냐면 확보했으니까 그거 유지해야지 유리하잖아요. 그런 버티기에 대한 부분이 생기고, 이것도 결국은 전세에 있는 물량들에서 4년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올 거예요. 싸게 들어간 사람들은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이제 버티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세에 대한 수급. 그리고 지금 현재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그것 때문에 전세를 그냥 유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당분간은 전세에 대한 대란들은 지금은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더 많은 부작용들이 아직까지 예상이 돼요.